선생님은 잘 되실 거예요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던 게 가장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022 학년도 대구 전문상담교사 임용고시를 합격한 박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의 선배나 동기들의 추천이 가장 많았던 강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니까 관리반 시스템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시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제가 맛보기 강의를 들었었는데 교수님의 전달력이 저에게 가장 잘 들려서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강의를 1년 동안 들으려 하다 보면 저에게 가장 잘 들리게, 가장 잘 구조화시켜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진영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관리라고 생각해요. 임용 공부를 하다 보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이 정말 종종 그리고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슬럼프를 잘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임용 시험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만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단권화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단권화를 해야 하는 이유로는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수준으로 강조해서 정리를 했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서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내용을 살펴볼 때 그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권화 방법으로는 저는 가장 먼저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기간에 책을 오려붙이기를 진행했어요. 이진영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면 추가 자료를 많이 주시는 편인데 그 내용을 책에 오려붙이면서 복습 시간을 따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오려붙이기를 하는 시간에서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한글 파일에 스스로 배열을 바꾸던지 구조화를 바꿔보던지 하면서 저에게 맞는 방식으로 재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한글 파일에 옮겨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미 2번 복습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그 다음 주에 나눠주는 형성평가를 제가 만든 한글 파일을 인쇄해서 거기에 추가로 적거나 동일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에 체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만약에 다음 수업 시간에 기출 수업을 듣거나 모의고사 수업을 듣거나 영역별 문제풀이 수업을 들을 때 색깔펜을 다르게 해서 제가 만든 노트에 추가 필기를 작성해 두었어요. 나중에 하반기에 가면 이 한 권의 노트에 다양한 색깔들이 모이게 되면서 어느 정도 중요도가 나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가서 여러 권의 책을 보지 않고 제가 정리해둔 한 권만 보면서 시간을 절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임용 시험에 나오는 출제되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저는 장기 기억력에 자신이 없어서 문제 만들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 방안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권화 노트에 한 번이라도 표시된 개념을 문제화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빈칸을 뚫어도 되고 개념을 물어도 되고 아니면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든지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하반기까지 쭉 이어지다 보니 마지막에는 이 만든 문제들 양도 상당해지고 이 문제들만 풀어도 전체 내용을 한 번 회독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는 3일 안에 상담 실습부터 심리 검사 등 모든 전 영역의 문제를 한 번 풀어보는 걸 목표로 잡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걸 잘 못하는 편이라 스터디에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용했던 스터디는 짝 스터디랑 관리반 스터디 두 가지 종류인데요. 짝 스터디의 경우 아침에
기상 인증이라든지 하루 공부한 것을 저녁에 점검하는 인출 스터디를 통해서 제 하루 패턴이 무너지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반 스터디의 경우 제가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을 경우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중요도 체크를 하는 등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선 대구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총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앞에 4가지는 평가원 문제로 구성형 3가지 그리고 즉답형 1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뒤에 3문제는 대구 자체 문제로 공통문제 1가지 그리고 인문소양 문제 1가지, 전공문제 1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면접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으로는 첫 번째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교재 하나를 정해서 그 책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가끔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내 지역 유형과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관심 깊게 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경우 올해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올해 시험은 기존 유형과 다른 방향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어떤 책을 활용하시든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문소양과 관련해서는 책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속에 있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책의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제시되는 영역을 보고 그 속에서 대구에 관련 시책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정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즉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제시되든 우리가 1년 동안 이진영 교수님이랑 같이 여러 이론을 다뤘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실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했던 부분이 전공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진영 교수님의 장점은 계획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식으로 설명해 드리면 전 MBTI 유형이 MFP라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천하는 역량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진영 교수님의 수업 중에 3월 하프모의고사, 5월 하프모의고사, 7월 하프모의고사를 따라가다 보니 상반기 이론 정리가 끝나 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영역별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시즌을 거치고 보니 눈 떠보니까 시험 날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진영 교수님을 믿고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네 조는 다 붙을 거예요. 선생님은 잘 되실 거예요.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던 게 가장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임용 시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실력도 많이 부족한데 믿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 친구에게 들은 말이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합격과 경험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안타깝게 추탈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이번 경험을 걸음으로 삼아 앞으로를 준비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